자,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같은 취향으로 다가오는 양봉 선생 시간입니다. 장이 참 강하죠. 예. 이제 저도 약간 뭐 폭락한다는 이야기보다는 그래도 매수 강도가 좀 둔하지 않을까 했는데 참 오늘 또 잡아주니까 근데 똑같은 그 결은 똑같아요. 양봉 종목 수가 확연하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하지만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전에 한번 배터리하고 좀 빠지니까 실만합니다만은 또 순망치한이란 말은 이때 쓰는 말이 아니죠. 네, 요새 곧 한자성을 좀 써네요. 한쪽이 무너지면 또 다른 쪽이 살아나고 배터리가 뭐 누가 봐도 배터리는 오버슈팅을 아니까 조금 주춤하니까 또 반도체가 2,500원 넘죠. 예, 넘죠. 근데 중요한 건 2,500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 기술적으로 반등 목표치가 2,580이 있을 건데 뭐 사실 우리가 지수 노름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 코스닥 레버리지 같은 거 만 원대 갖고 계신 분들은 코스닥 지수가 한 800선까지는 850원 가야 똔똔이거든요. 그쵸? 코스닥 지수, 코스닥 ETF 갖고 계신 분들은 850선은 좀 가야 거의 이제 본인 평균 단가로 가요. 만 원 정도 가고 또 삼성전자는 최소한 7만 원 가려면 2,600원이 아니고 2,600포인트 이상은 가야 될 거고 하이닉스 10만 원 가려면 최소한 지수 기준 2,600포인트는 건드려야 되죠. 예, 다 똑같습니다. LG전자도 많이 올라왔지만은 15만 원 이상 가려면 시장은 올라가야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시장은 올라는 가는데 우리가 그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런 거죠. 그럼 그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계속적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 키움 정권에서 그런 단어를 한번 사용해 봤는데 아주 얕게, 얍삽하게, 빠르게, 짧게, 순발력 있게 의미하시겠죠. 오늘 좀 패션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이시나? 오늘 패션이 안종민님 반갑습니다. 우리 현재 부자님도 반갑고 내일도 부자이길 바랍니다. 이천혜진님, 이천혜진은 무슨 뜻일까? 이천에 사시는 아주 지혜로우신 분이시겠죠? 예, 경기도 이천에 거주하시는 뭐 제 나름대로 갖다 붙입니다. CPI 걱정 안 해도 될까요? 걱정까지는 아닌데 기대하지 말라고 한 거죠. 저는 물가지표는 기대하지 말라고 했지 걱정하라 말은 안 했어요. 기대하지 말라. 기대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11월 달부터 작년 11월 달부터 CPI 발표가 호재로 작용했잖아요. 그래서 CPI 발표되고 나면 증시가 폭등을 했었는데 그것까지는 가지 말자 그 생각이고 자 개나리꽃 생각나네요. 그리고 우리 뿅님께서 오늘 엄청 멋지게 하고 오셨네요. 제가 원래 이렇게 원색을 잘 안 입는데 이제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여러분들하고 매일 인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아울렛까지 하나 샀는데 괜찮은 거 보군요. 기가 안 났네. 예, 이게 제가 원래 빨간 거 살라 그러니까 같이 가신 분이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무난하게 예, 입고 나왔습니다. 젊어 보인다고요? 젊습니다. 젊어 보이는 게 아니라 원래 젊어요. 예. 일어서서 한번 휘리릭 돌아보세요. 얼마나 젠틀하신지. 아유, 짚고 주시기도 해라. 자, 양복 선생, 병아리 까러 가보시죠.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네요. K칩스 법안 반도체. 조금 전에 우리 주식가이를 함께 하시는 박한샘 대표님께서 아주 반도체를 왜 또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모든 섹터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시장을 보는 관점은 조금 다를 수가 있고, 제가 어제 하루 전날, 어제 이제 환율하면서 뭐 에너지 관련 이야기도 잠깐 했는데, 이것도 끝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제 뭐 풍력 관련주, 지난주 저희가 오늘장 모사지에서 저는 이제 월요일, 화요일은 이렇게 양봉 선생으로 함께 하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이제 아침 8시에, 내일 아침도 8시에요. 네, 내일 아침 8시에 오늘장 모사지를 하면서 제가 에너지 관련 기업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끝은 아닐 것 같아요. 어제도 잠깐 하던 이야기인데 오늘도 뭐 정치는 좋습니다. 8300. 네. 근데 요런 거 이제 요런 것들 조금만 더 키워 드릴까요? 또 누가 건드렸네. 또 건드렸어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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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여기 보면 넷플릭스 말고 금은 요새 좀 내려오죠. 이는 금 가격입니다. 금은 좀 내려가고 저기 결혼 안 하신 2번 갔다 왔는지 3번 갔다 왔는지 어떻게 아신다고. 예비 신부가 안목 있으시네요. 엄마 개인 신생활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예. 큰일 나요. 스성의 그림자는 밟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 자 보시면 어쨌든 유가는 저는 조금 올라갈 것 같아요. 유가가. 그게 이제 생각 따라 좀 다른데 어제 하던 이야기 조금 하고 하려고. 왜냐하면 저희가 제가 어제도 잠깐 비슷한 섹터를 한번 말씀드린 게 있어요. 오늘 마침 아까 제가 텔레그램에 올려놨는데 그 어디 갔을까요? 오늘 그 CS 윈드라는 기업이 많이 빠졌죠. CS 윈드 실적 발표하고 이 CS 윈드입니다. 풍력인데 아 통상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조선주 중에서 하나 잘 가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어제 조금 가볍게 봤었는데 사실 대우조선 내용이 보니까 단순하게 인수 이슈만으로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대우조선 해양이 시장에서 이제 조금씩 실적 이야기를 합니다. 실적 이야기를 이제 4분기 실적은 끝나지만 실내로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지금 상반기 실적이 빨리 돌아서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이슈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최근에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있습니다. 환율 이슈도 있고 합니다만 더디지 않을까 이런 이슈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있고 근데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경우도 이는 이제 실적 이슈도 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CS 윈드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풍력 에너지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야기했는데 어제 실적이 참 되게 나쁘게 나왔죠. 상당 여러분들이 주식을 보다 보면 4분기는 4분기는 대부분이 컨센서스하고 실제하고 정권사들 계리치가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CS 윈드가 영업이익이 무려 467억, 작전도 작년도 뭐 1000억보다 거의 뭐 반토막이 났죠.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제가 아까 텔레그램에 잠깐 올려놨었는데 이게 아주 일시적인 거라고 해요. 예, 일시적인 거서 미국 쪽 지휘 쪽으로 풍력 타워는 잘 된다 그런 내용이라서 아마 CS 윈드는 제가 생각할 때도 지금 이런 자리가 이런 거 좀 있어요. 뭐냐면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눌릴 때 사야 됩니다. 눌릴 때 사야 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028050 우리가 자원개발이라고 이해하는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은 눌릴 때 사야 돼요. 무거운 애들은 눌릴 때. 가벼운 친구들은 움직일 때 삽니다. 움직일 때.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만약에 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LX 세미콘이 있었어요. 그럼 지난주에 LX 세미콘이 어쨌든 세게 들어왔어요. 왜? 삼성이랑 손잡으면서. 그쵸? 삼성이랑 손잡으면서 세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세게 들어온 종목들은 올랐다가 딱 쉬면 재료 확인. 이게 뭐예요? LG하고 삼성하고 디스플레이 협력한 거잖아요. LX 세미콘이 DDI인데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타점을 잘 잡아가지고 기준선 꺼놓고 어쨌든 요령 있게 담아가는 건데 이제 대형주 말고 약간 큰 친구들은 약간은 쉽게 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멘텀 종목들은
자, 메모 준비됐어요? 잠깐만, 누구 나갔어요? 누구 나갔는데? 아는 체도 안 해주시고 그냥 나갈게요. 나가라! 나가라고! 그렇게 잘 삐져가지고. 자, 집중하시고. 모멘텀 종목 거요. 모멘텀 종목은. 또 이거 목소리 팍 올라갔네. 모멘텀 종목은 움직이고 나서 사도 돼요. 움직일 때 또는. 움직이고 나서. 화끈하죠? 나가려면 나가! 자, 모멘텀 종목은 움직일 때 또는 움직이고 나서 사시면 되고. 내가 말하고 민망해가지고. 예, 그리고 이 모멘텀이란 게 이제 쉽게 말해서 뭐 주식의 이제 성장주들 하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적주, 실적이 기반되는 모멘텀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약간 그 역발상 투자도 괜찮아요. 약간 어차피 이쪽은 중기장이에요. 중기 스윙 종목들이죠. 트렌드 매매잖아요. 아, 앞으로 유가가 오를 것이고, 유가가 오를 것이고, 그리고 풍력이라는 것 자체는 뭐 미국의 세계적인 풍력 기업이 G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자, 이런 기업들이 뭐 이런 투자를 한다.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제가 지난번에 CS 윈드 설명할 때 유럽 연합에서 EU에서 실제적으로 중국산 제품의 반덤핑 규제 뭐 그런 것들. 그런 거 관련하기 때문에 약간 역발상을 생각하고 있어요. 잠복하고 있어야 돼요. 어제도 봤잖아. 신성 TC 이런 애들도 잠복하고 있어요. 어제 딱 오늘 움직여버리죠. 우리 잠깐 어제 한번 살펴봤거든요. 야, 굴삭 이런 애들 조금 움직일 때가 됐는데 어제 살펴봤다. 어제 제가 유튜브에서 살펴드렸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맞네. 잠깐만요. 가물가물해. 방송을 많이 했더니 나도 깜짝깜짝 놀래요. 기다려보세요. 여기 지금 어제 울림이 좀 있었는데 약간 잠복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어저께 매일 이제 마감 시향이라고 했는데 어제 영상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데 유가 상승을 보며 에너지 이렇게 해놨는데 요 내용을 놓고 보면 약간 이제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비슷한 이야기인데 뭐 맞고 틀리면 문제를 떠나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뭐 CPI 이야기도 다 미리 해둔 게 있어요. 한번 시간 되실 때 참조해 주시고 요건 됐고 그러니까 요런 섹터들도 일정 부분 움직일 때 진성 TC나 보시면은 DY 파워 어제 우리 포크레인 이런 거 사진 보고 했잖아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채팅창에 오늘 발렌타인데이니까 사랑의 의미로 숫자 4자를 눌러주세요. 나 박쌤 아니야. 박쌤 지나가셨어요. 한검주님, 네. 우리 박 선생님 영상은 조금 있다가 다시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하루 전날 요 양봉 선생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DY 파워든 뭐 진성 TC든 이런 굴삭기 관련주들은 어제 같은 차트에서는 사실 안 보이잖아요. 뭐 어떻게 봐? 어제 우리 10만원짜리 돌무진인 딩동댕 맞아요. 어제 10만원짜리 우리가 검색해가지고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은 그런 게 있어요. 요런 쪽은 그러니까 좀 움직이지 않을 때 그리고 움직일 때 본 베팅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입질 살랑살랑살랑하고 진짜 움직이면 이제 본 베팅 고려. 그러니까 주식을 한 번에 사서 한 번에 파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100만원 살 거면 10만원씩 딱 사놓고 있다가 딱 간다 그러면 40만 50만원이 딱 붙어가지고 근데 이쪽은 그냥 감각적으로 해야 돼요. 감각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달라요. 오늘 제가 주제를 여기 반도체라고 잡았는데 이게 제가 그 작년도부터 보니까 물론 다른 재료긴 합니다만 오늘 혹시 MK전자 주주분 계세요? 안 계신가? 대폭등했어요. 보니까 이게 오늘장 모사지에서 작년 12월 달 이제 안내드렸던 종목인데 개폭등했어요. 물론 다른 내용이다 하더라도 MK전자
예산 좋은 회사죠. 한국토지신탁관리기에서. 물론 지금은 따라붙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MK전자예요. 그리고 뭐 있어요? 한미반도체. 이건 물론 이제 최근에 뭐예요? 요거 작년도 12월 달 여러분들 한 13,000원대 종목인데 이것도 지금 17,000원까지 갔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네. 오늘 그래서 제가 사실 여러분들 이제 오게 하려고 이렇게 적어는 놨어요. 이거랑 상관없어요. 미안하지만. 응? 미안하지만 이거는 별 상관없어요. 오늘 이제 제목을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K칩스 관련 법안 오늘 상정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 한 15%, 중소기업 25% 정도 세액 공제해 주는 거거든요.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낚이신 거예요. 뭐 낚이진 않으셨겠지만 요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말 미안한데 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 이거 원래 작년 연말에 나왔던 건데 국회 오늘 기재위에서 오늘 조세위를 열어가지고 K칩스 법안에 대한 입안 이야기입니다. 입안. 법안을 이제 올리는 걸 상정하는 걸 말하죠. 상정하는 건데 뭐 작년 12월 달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함해서 대기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5% 정도의 세액 공제 그리고 또 저 작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5% 정도의 세액 공제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제 요게 작년에도 지금 요 야당이 반대해가지고 12월 달에 조금 미뤄졌는데 뭐 통과하지 않을까 그런 내용인데 이걸로 가지고 어떻게 날아가겠어요. 꼭 이걸로만 날아가는 건 아니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그냥 좋은 겁니다. 좋은 거고 좋은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종목 상담 방송은 아닙니다만은 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DK라는 종목도 이야기를 드렸죠. 똑같지 않겠어요? DK락이 어제 실적을 발표했겠죠. 그렇죠? 실적을 발표했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보세요. 13일 날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주식에서는 내가 실패를 하더라도 중간에 무조건 남는 게 있어야 됩니다. 자, 또 연간 실적인데 보통 30% 이상 변동이면 이렇게 매출액이나 손익이 30% 이상 변동하면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근데 DK락은 어저께 실적 자체가 영업이익은 36% 증가. 잘 나온 거죠. 대신 법인세를 많이 냈나요? 영업 외 비용이 많았군요. 그래서 손익은 30% 감소. 그렇게 나왔죠. 그쵸? 그래서 DK락은 실적이 잘 나온 거예요. 네. 우리나라가 아니라 실적을 볼 때는 특히나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요거 상기순이익 이런 거보다는 영업이익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DK락은 잘 나온 거죠. 잘 나왔는데 주가가 빠지네요. 그러면 다른 이슈가 좀 있을 수가 있긴 있는데 실적 특히나 4분기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변동하면 그거는 뭐죠? 상관이 없어요. 4분기 실적 발표하고 4분기는 통상적으로 비용 처리가 많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010140 삼성중공업이 지난 1월 말에 비용 떨어버리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것처럼 그래서 4분기 실적 발표는 쉽게 말해서 일시적인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DK락이라든지 요것도 이제 피팅 업체잖아요. 맞죠? 피팅이지? 네, 피팅이죠? 그쵸? 요런 회사들은 빠진다 싶으면 고맙습니다 하고 주워 먹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하고 주워 먹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말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팁을 드리면 좋았습니다 하고 주워 먹으려고 그래도 어떤 친구들은 반대 매매가 나와요. 그럴 때는 이렇게 사야 돼요. 이렇게 한 3번 정도 쪼갠다 생각하고 그렇죠? 종가 저가 여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식을 살 때 무조건 툭툭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어쨌든 간에 주식이 내려가더라도 내려가면 이제 단기에 들어왔던 그냥 매매하는 물량들이 그냥 자동 손절할 거 아니야. 나는 5% 손절이야. 할 거 아니야. 에이! 왜? 간다고 붙었다 빠있으니까. 그러면 물량을 트는데 그래도 이게 진정될 때 좀 기다렸다가 붙이고 그때 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 발표해가지고 빠지는 기업들 있잖아요. 특히나 4분기 때. 그건 대부분 변동성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응? 어떻게 해석할 거야? 하이닉스는. 하이닉스 1분기 적자야. 적자라고. 삼성전자도 1분기 반도체 적자야. 100%예요. 99%도 아니고 100%예요. 적자요. 근데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LG전자는 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보통 흘리는 게 나아요. 흘리는 게. 왜냐하면 어제 인탑스라는 기업이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어마무시하게 잘 나왔겠죠. 매출이 폭발적으로 했겠죠. 40% 증가할 겁니다. 이렇게. 매출이 한 1,400억, 영업이익 1,400억, 영업이익 60%. 이거는 또 비용까지만 40%다 증가합니다. 근데 주가는 어떻게? 별로 반응이 없죠. 왜 없어요? 반영돼서 그런 거예요. 좋은 거는 반영되고 나쁜 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 얘들이 어떻게 실적을 발표하냐면 이렇게 인탑스가 우량기업부예요. 작은 기업들은 연간으로 발표해버려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개별로 안 하고. 예, 그래서 보통 주식은 그런 게 좀 있어요. 특히나 인탑스라든지 우리가 실적 좋은 기업들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있죠. 이런 기업들은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어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아까 CS윈드 같은 경우는 뭐 CS윈드 빠지니까 CS 베어링도 빠질 건데 이런 애들은 그래도 한 컨센서스랑 괴리가 너무 커서 그래요. NC도 마찬가지죠. 실적 잘 나왔는데 NC 빠져버리죠. 이건 자꾸 오늘 약간 옆으로 세는데 NC는 실적 잘 나왔는데 빠졌어요. 근데 왜냐면 NC소프트의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하나 뭐냐면 TL이에요. TL 신작게임. TL 약자를 잊어먹었네. 단어가 좀 어려운데 올해 인서프트 주가를 보는 분들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거잖아요. Throne and Liberty라고 그래요. 내가 요새 약간 발음 노이로져 있어가지고 잘 안 그러는데 이 게임이란 말이 이게 이제 올해 상반기 인시소프트의 먹거리의 핵심 포인트잖아. 이거 잘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 아니에요. 이게 더 중요해진 거예요. 실적 발표보다. TL이라는 스트론 앤 리버티라는 요 새로운 게임이. 그러니까 약간 섹터마다 다르게 보셔요. 섹터마다. 근데 아까 옆을 조금 셌는데 많이 셌구나. 예, 옆을 좀 셌는데 요거 한번 잘 기억을 하세요. 다시 한번 모멘텀 종목은 움직일 때 또는 움직이고 나서 매매 약간 요런 거 좀 있어요. 그리고 실적 모멘텀 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기아 만약에 기아 같은 거 있죠. 자동차 같은 거. 보시면은 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꾸역꾸역 올라가잖아요. 이제 주요 마디선을 넘었어요. 이런 애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앞으로 이제 뭐 IRA 법안도 있을 수가 있고 오늘 계잡주 중에서 3기 EV도 미국에다가 또 공장 짓는다 그래가지고 주가 좀 변동성이 있긴 있는데 뭐 요런 것들은 복합적으로 봐야 돼요. 뭐 환율 올라가는 것도 보고 다 복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이거는 약간 멀고 어떻게 보게 되면 뭐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우리가 꼭 되새기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내가 이렇게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짧게 매매하는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스페타시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거 왜 올라간지는 그쵸. 이스페타시스가 통신 쪽 PCB에 특화되어 있는데 얘들 엔비디아 납품 들어가죠. 예, 그쵸. 인텔, 구글. 예. 그럼 이스페타시스 같은 게 실제 미국 법인이 있는 거고. 자, 이런 종목들은 약간 모멘텀 쪽이란 말이에요. 모멘텀. 지금 글로벌에서 가장 핫한 기업은 테슬라도 아니고 애플도 아니고 바로 마소잖아요. 가장 핫한 두 개의 기업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증시, 중국 증시, 미국 민 주식까지도 제일 핫한 기업이 바로 이 마이크로소프트란 말이에요.
네, 그 우리 저기 제니퍼님 실적 4분기는 원래 인센티브 많이 떨어버려요. 어쨌든 이런 핫한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약간 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얘기 조금 아침에 인터뷰이 좀 길었는데 한번 복습을 하면 모멘텀 종목은 움직일 때 움직이고 나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 애매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쪼개는 기술이 중요해요. 쪼개는 기술. 분할. 배팅법이 중요해요. 배팅법이. 매수 배팅법도 중요할 것이고 정말 1111111 살지 나는 12시 살지 아니면 둘을 살지 둘을 살지 일을 살지 이렇게 살지 이게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좀 먼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항상 생각을 해보세요. 종목이 주식 결과적으로는 어떤 종목 고르고 나면 얼마를 사서 그쵸? 얼마에 파는 거잖아요. 그리고 완벽할 수는 없어요. 내가 팔고 나서 주식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 저희가 어저께 장 막판에 사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우리 형님 우리 멤버님도 같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어제 3번을 베팅을 했어요. 아침, 중심 이렇게. 그럼 이제 여러 가지 계산법에 의해서 주식을 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실 오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네페스라는 종목을 엄청 분석을 하다가 밥 먹으러 갔다 왔는데 또 요런 네페스 같은 종목들은 네페스에 맞게 또 베팅 해줘야 돼요. 주식 종목가 끝이 없는 거야. 뭐만 종목만 들어도 상관은 없긴 없는데 그래서 뭐요 해갖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남의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약간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는 방법 중에서 내가 사고 파는데 스트레스를 좀 느끼신다 하시면은 여기에 집중을 좀 해보세요. 아시겠죠? 내가 사고 파는데 집중 느끼고 나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탔는데 올라가면 되게 속상하고 팔았는데 올라가면 속상하고 조금 샀는데 조금만 내려가 버리면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어. 올라갈 만한 주식이 뭐가 있을까? 그래 오비고라쳐. 아 요새 조금 핫한 기업 중에 하나가 핫하진 않는데 자꾸 눈에 거슬리는 종목이 캠트로닉스가 있어요. 캠트로닉스입니다. 자 캠트로닉스란 기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기업도 사고 있고 이건 자율주행도 있고 삼성전자 관련 기업이기도 합니다. 참 애정의 기업이긴 한데 예. 어쨌든 간에 요런 데 대해서 만약에 스트레스를 느낀다. 에이 팔아버렸더니 오늘 올라버리잖아. 분명히 양봉 선생이 첫 5일선 이탈은 버텨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기 그냥 3분의 1만 팔아야 되는데 3분의 1을 팔아버린다든지 근데 다음 올라버리면 속도 있게 스트레스 받잖아요. 스트레스. 그런 분들은 약간 요런 것들 꼭 한번 해보세요. 요즘에 회원가입 문의가 많이 들어오시는데 내일 수요일이죠. 15일 날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작은 이벤트를 좀 준비한 게 있으니까 내일 한번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좀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이렇게 하시고 조금 이제 내가 차트 좀 보면 요렇게 한번 사보시고 5주, 3주, 2주.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힘의 차이예요. 예, 그리고 조금 더 하면 이제 요렇게. 그리고 여러분이 이 단계까지 가게 되면 거의 이제 어, 석가모니가 되시는 건데 이거는 사실 별로 권하진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거는 최소한 요 정도만 잘하셔도 돼요. 아직 와닿진 않겠지만 주식을 2번, 3번 정도 쪼개서 사고 쪼개서 파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봐. 이게 이제 모멘텀 종목이고 밑에 거는 사실 큰 상관은 없어요. 자, 근데 오늘 본방송으로 들어가야 되죠. 오늘 양봉 선생인데 오늘은 뭐 제가 밑에 거는 별로 준비를 못했어요. 시간상. 그래서 요거 같이 시장을 좀 보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시장이 보니까 봐라. 강해요. 근데 강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거는.
약하진 않는데 강하지도 않습니다. 지수 흐름에서. 그냥 한편 놓고 보면 똑같아요. 우리가 이럴 말이 한편 약하지도 않는 내일 돌파한다는 보장도 없고 내일 또 어디 될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말하면 지수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아세요? 전 모르겠어요. 그냥 그림이 그래요. 그냥 그림이 오를 것 같으면서도 빠져 있고. 자, 오늘은 또 어떤 현상이냐? 어제 다르게 환율이 오늘은 좀 내려가줘요. 밤에. 하루 세 번 쪼개든 종목을 쪼개든 그거는 상관없어요. 자, 봐봐요. 어제는 유럽에서 경제 지표가 잘 나왔어요. 유럽에서 경제 성장률도 상향하고 미국에서도 뉴욕 연준에서 좀 좋게 나왔고 그래서 달러가 좀 꺾였어요. 유럽이 강해가지고 달러가 꺾였어요. 달러가 좋아서가 아니고 우리나라 원화도 깎였는데 가만히 보시면 외국인이 주식을 또 많이 사는 것도 아니야. 꼴랑 200억 사. 200억.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빠지는 건 아닌데 딱 그 표현이 맞아요. 빠지는 건 아닌데 오르지도 않아. 우리 지금 방구석 챔피언님 말씀대로 골디락스 장세라고 붙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그래. 그죠? 뜨뜻미지근해. 그래서 사실 이게 감흥이 없어. 여러분들 봐봐. 삼성전자가 올라도 추가 매수 하기도 애매하고 내가 6만원 밑에서 살라 그러니까 잘 오지도 않고 하이닉스 살라니까 이것도 좀 그래. 이번에도 내가 일부러 9만원 밑에 살라고 하니까 주지도 않고 에이 이런 장이죠. LG에너솔루션도 그래.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아. 딱 요런 장세예요. SDI도 70만원 오긴 왔는데 뭐 아무 감흥 없어. 이봐. 아무 감흥 없어. 대신 어떤 게 느껴집니까? 관망치고는 좋은 쪽으로 관망을 해. LG화학도 분명히 올라갈 것 같은데 갈든 말든. 네이버 카카오 정도도 뭐 그냥 그래. 카카오 내리꽂을 것 같은데도 안 내리꽂네. 네이버도 네이버 아까 지 카카오 카카오는 그렇구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렇죠. 자, 이러는 사이에 내리꽂는 섹터들이 있어요. 그래포턴 이런 애들이 완전 자빠졌어요. 근데 자빠졌는데 또 한편 놓고 보면 본절할 것까지는 아니고 약간 요런 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한편으로 놓고 보면 관망이요. 한편으로 놓고 보면 글로벌 정신은 여전히 강세예요. 요새 우리 미국 애들도 우리 양봉 선생 포함해서 저를 많이 보나 봐요. 뭐 또 그런 얼토당자는 소리를. 우리가 1700이라고 적어둔 데가 꽤 됐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1700. 우리 자랑 좀 합시다. 어쨌든 나스닥 11700 요 자리에 적힌 지가 꽤 됐어요. 안 빠져 일단 지켜주고 있네. LG엔솔 54만 6천원 이야기한 지가 1월 초에 이야기했단 말이야. 근데 이것들이 정확하게 거기서 뭐 약간 한두 천원 애누리 있는데 쉬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시장은 결정적으로 물가 발표도 있고 하지만은 뭐 똑같죠 뭐. 지난주 한번 하던 거 해볼게. 애플도 빠지는 거 하면서도 안 빠지고. 자, 최근에 약간 미리비했 아마존까지도 이제 머리를 다시 들어요. 아마존까지. 아마존 머리 드니까 오늘 또 시장에서 아시겠지만은 자율주행 관련주 쪽으로 딱 묘기세 오면서 아까 캠토니스도 그렇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깐 말씀드렸던 오비고 같은 종목들도 죽을 듯 하다가 또 자리를 잡아요. 그죠? 맞죠? 자율주행 쪽에서도. 그래서 유니캐스트라는 살이 나오는 종목이 있는데 자율주행 이 유니캐스트라는 살이 나오는 종목이 있어요. 이 주식을 살이 주식이라 그래요. 그냥 그냥 가기는 가는데 정말 찡한 주식이라 그래요. 근데 유니캐스트 왜? 얘 차량용 반도체 유통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게 쭉쭉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증시가 애달픈 사람한테는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어느 정도 그래 뭐 폭등은 아니 뭐 폭락은 안 하겠다 싶으면은 그냥 매일매일이 그렇게
밤새 미국 증시를 봐도 되지 않을 정도의 장이에요. 그거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밤 미국이 물가가 발표가 돼요. 그래 어버 반도체 올라가고 소세도체 다 올라가죠. 오늘 밤 미국이 물가가 발표가 돼요. 물가가. 근데 지금 시장에서 기대치를 팍 꺾어놨죠. 물가에 대해서. 아 유니캐스트 누구 주주예요? 유리맘님? 회사 좋은 회사예요 회사. 좋은 회사예요 좋은 회사. 아주 훌륭한 자식이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대박 나셨던 나무가 패밀리 집안 식구잖아요. 나무가죠? 예, 유니캐스트가. 나무가. 나미가 말고 나무가. 예. 그래서 지금 장은 철저하게 뭐라고 이야기할까? 일단 물가에 대한 기대치를 시장이 생각보다 눌러놨어요. 눌러놨는데 재미난 건 뭐냐면 저도 참 이번에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시장을 많이 보면서 분석도 많이 합니다만은 시장이 정말 좋은 것만 받아들입니다. 시장이. 그냥 말 한마디에 그랬거든요. 어제 유로화도 그랬잖아요. 유럽 쪽 경기가 괜찮을 것 같은데란 말 한마디에 유로화가 올라버려요. 그러면 달러는 떨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밤은 그래요. 요거 뭐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어쨌든 간에 오늘 오늘 13일, 14일이 자, 이제 컨센서스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가가 오늘 밤 10시 반에 발표가 될 건데, 지금 전달 6.5에서 컨센서스 6.2 정도, 뭐 6.3 이렇게 좀 전망이 되긴 되는데, 요보다 높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코어 CPI라 그래가지고, 이제 식료품하고 에너지 가격을 뺀 거. 그것도 5.7에서 5.4 정도로 약간 낮고, 월간 같은 경우도 이제는 조금 증가 쪽으로 전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일각에서는 이렇게 지난해 이때가 언제입니까? 6월이네요. 6월 달에 9.1% 찍고 6월 달에 9.1% 찍고 툭툭툭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6.5%까지 툭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팍 떨어졌는데 지금은 예년 때 같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그렇게 제가 쉽게 막 돌려서 말할 필요 없이 지난번처럼 물가지표 발표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달러가 막 미쳐가지고 막 103 초반으로 떨어지고 채권 금리가 막 떨어져가지고 채권 금리가 막 떨어져가지고 막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일정 부분 불확실성 해소 좋게 해석하게 되면 불확실성 해소 이렇게 좀 봅니다. 물가 이하를 꺼냈으니까. 그렇게 어차피 초과할 리는 없거든요. 연간 기준으로는 어쨌든 간에 불확실성 해소 이벤트 해소 왜? 3월 21일 날 금리 올리는 거는 기정사실이에요. 물론 지금까지는 그래. 90% 확률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오히려 요거 이제 물가지표 발표가 나오고 나서 최근에 이제 움직였던 달러화가 다시 이제 박스권을 보이는지 그것만 보면 돼. 근데 달러가 여기서 갑자기 100m로는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슬금슬금 이제는 그 뭐냐면 미국도 경제 회복에 대해서 베팅을 하거든요. 미국도 서서히 경제 회복에 대해서 베팅을 한단 말은 그러면 자국 통화가 강한 거예요. 자국 통화가.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 환율도 심각하게 다이렉트로 뭐 3, 4월 내에 1200원 밑으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다시 약간 박스권을 만들 것 같다가 제 생각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잠깐 본 대로 한 요런 흐름 요렇게 가게 되면 가장 이상적인 흐름이에요. 가장 이상적인. 근데 요런 그림으로 간다면 주식 투자는
당장 2500 돌파는 기정사, 쉽게 하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대로 2월달 정시가 양봉으로 마감을 하고 월봉에서, 그리고 항상 그 월의 중간이 제일 변동성이 큽니다. 중간 15일 전후가 제일 크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 이번 주말을 잘 넘기고 오늘 내일 해서 주간까지 잘 마무리가 되면 이제 다음 주는 당연히 2500 이상으로 가는 거죠. 근데 조금 안 된다 그러면은 조금 쉬었다 가겠죠. 왜냐하면 주봉이 2주 정도 남았죠. 2주 정도 남았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시장은 사실 아직까지 우리가 많이 이야기할 정도는 아니고 물가 얘기를 꺼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계속 좀 눈치 보기다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뭐 지수 분석을 많이 안 하니까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에이 너도 이제 저기 뭐야 이거 에코프로 9% 때문에 좀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이거 사실 어디까지 갈지 여러분도 모르고 나도 모르잖아요. 수급 보면 안 그래요? 기관들은 진작에 수익 실현하러 들어갔고 외국인들은 공매도 쇼커브 치고 있고 이제 쇼커브 물량은 다 틀렸나 보죠? 더 이상 80만 주 이상 안 들어보니까. 어차피 종목은 신고가고 그건 뭐 이거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는 주식이 아니 갖고 있는 사람이 언제 팔까요만 고민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에코 프로그램도요. 나노도 그렇고. 근데 이거는 이제 이리 보게 되면 이쪽 섹터들은 남의 세상 주식이. 대주전자도 그렇고 남의 세상 주식이. 대주는 벌써 꺾였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첫 5일선 이탈이니까 종가 기준으로 판단하겠지만은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이걸 이제 11111을 죽일지 그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데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가 반도체 이야기를 하니까 왜? 뭐 자꾸 물어보지? 아, 오늘장 뭐 사지? 관심주들 10선? 그 참조용이고 관심주인데 왜 종목이 빠졌어요? 폰? 폰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네.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많은 걸 요구하시네.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어디다 올려놨지? 관심주 그거를. 아, 여기 있구나. 자, 우리가 지난주, 이거 잠깐 사실 양봉 선생이 없던 방송인데, 여러분들이, 지난주 2월 9일하고, 오늘장 뭐 사지 이제 8시 9시 타임에 한 2개 정도 종목이, 10개 정도가 제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뭐 쿠콘도 있고, 모트렉스, 이렌텍, 한국 다이언테크, 소카, SP 쭉쭉쭉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음날 CS 베어링, TCC, DKT 쭉쭉쭉 있었어요. 내가 약간 IT 위주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여기도 똑같아. 내일 아침에도 종목을 매매하겠습니다만은 내일 아침에도 8시에 종목 말씀드리겠죠. 항상 기업 내용 들어보시고 손실 관리는 여러분들이 기준에 맞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장은 항상 올라가지만은 중간중간에 변동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죠? 변동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기업이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주식을 사면 자, 쿠콘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자, 쿠콘 기업이 있으면 자, 돌파하는 시점에서 한 단타로 끝낸다 그러면 원샷 원킬로 할 때는 이게 가장 큰 힘이면 이 힘을 이탈할 때 그 물량의 절반 이상은 줄여야 되는 거죠. 그쵸?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항상 주식을 세울 때는 전략을 갖고 들어야 돼. 전략. 전략 없이 그 어떤 누가 주식을 추천한다 그러면 야, 요 정도면 봐라 그러는데 그냥 이거 간다고 해가지고 사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기업 딱 확인하시고 근데 이 기업이
요 온봉 오게 되면 사야 하는 자리에 팔아야 되는 자리예요. 이제 팔 거를 준비해야 되죠. 왜? 출발점을 이탈했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들어가면 무조건 일제 액션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면 안 되죠. 사면 안 되고 아이또 사면 안 되죠. 아이또 사면 안 되죠. 우리 기준으로 봤으니까 음봉이고 이격률 가다. 그러면 지난번 때처럼 최소한 양봉 하나 나오고 두 번째 양봉일 때 사는 거죠. 그렇죠. 모든 기업이 똑같아요. 여러분들 나는 나무가가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당연히 기다리고 있겠죠. 왜? 이 주식은 어쨌든 간에 이 엄청난 변동성에서 우리가 원샷 원킬로 끝낸단 말이에요. 딱 가장 고점이 나왔던 윗자리에서 딱 팔고 오버슈팅해서 팔아준단 말이에요. 단기니까 이런 변동성 단기 종목이니까. 근데 얘가 어디서 이 나무가란 기업이에요. 나무가 어디서 변동성이 나올지는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근데 주식을 하다 보면 어쨌든 간에 내일 2월 15일부터 갤럭시 S24 실제 판매가 이루어지고 2월 28일이면 MWC가 개최가 되고 이런 거 복합했을 경우에 다시 한번 유리맘님 말씀처럼 오늘 스코넥 같은 XR 관련 기업주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내일도 나무가 온다 생각하고 한다면 여기 자리는 뭐죠? 입질 매수 자리예요. 이거 그럼 내일 한번 갈 것 같은데 싶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짧게 사는 거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마음이 급해서 그래. 마음이. 이제 한두 번 매매하면 이 주식이 뭐하는 회사인지 딱 깨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전략이야. 전략. 전략이라. 근데 아까 저기 누구지? 저처럼 스코넥이란 기업 쪽으로 다시 뭔가 매기세가 들어와요. 자, 그죠? 오늘 기법 좀 말씀드리네. 어쨌든 보게 되면 스코넥은 XR 관리해가지고 시장에서 움직였어요. 가장 강력한 힘이 여기에요. 그러면 시세가 여기서 사실은 매도 물량이 되게 많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자리는 뭐냐 하면 끼케 입질 매수를 하고 1을 사고 여긴 잘해야 2를 사는 베팅 자리예요. 왜냐하면 이날의 거래량을 넘을 확률이 낮아요. 조금은 지금 현재 비슷하긴 한데 근데 만약에 오늘의 종가가 이날의 거래량을 넘어서는 가격으로 오게 되면 이거는 아까 처음 생각할 때 1에서 3에서 1에서 5로 베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또 중요합니까? 아직도 이 친구들은 물려 있잖아요. 물려 있죠. 그쵸? 왜 이게 이렇게 나오는 줄 알아요? 이날 미수침 물량이 T 플러스 2예요. 여러분들이 미수를 쳤다가 그 다음날 팔지 않으면 월요일날 미수 쳤는데 수요일날 미수 물량을 현금 결제 못하면 전 정권사 계좌 기준으로 1개월 동안 미수 동결 계좌가 돼요. 그래서 시장은 보통 변동성이 있은 다음날에 물량이 많이 나와요. 물량이. 그러니까 오늘 스코넥 같은 경우는 결정적으로 이걸 완벽하게 해소하려면 잘 들으세요. 주식은 한 끗 차이에요. 내가 종가가 17,500원에 가면 그때 더 실어버려야 돼. 그거를 왜냐하면 그 물량까지 소화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아까 처음 말한 대로 강할 때 오늘 같은 날은 어떤 날이야? 그냥 입질 정도예요. 왜? 지금 1시 20분인데 얘가 17,500원을 완벽하게 감쌀지 안 감쌀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 한 가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요거 많이 하네. 항상 종목이 올라오게 되면 여러분들도 요걸 많이 보실 거예요. 오늘 대개 스코넥이란 기업은 되게 변동성이 좋아요. 체결 가격대 픽스 133%. 높지는 않군요. 보통 150을 잡아요. 적고 계시죠? 예. 그랬는데 거래량도 167%. 좋아요. 근데 뭐가 딱 안 좋습니까? 지금 이 순간. 팔자 우위에요. 이거는 때리는 물량이에요. 그래서 딱 주가를 볼 때는 차트, 위치, 거래량, 호가 잔량을 딱 봐야 돼요. 그럼 지금 스코넷의 힘 자체는 분봉에서 시색 한번 냈다가 그냥 키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럴 때 들어가는 베팅은 생각보다 낮아요. 아까 봤던 대로 너무 딥한 거 가르쳐 드리네. 봤던 대로 이스페타처럼 꽉 들어와야 돼. 이렇게. 어제 같은 때가 눈치 보다가 오늘 아침에 요 어제 그런 자리에서 팍 들어와야 돼. 팍. 그러면은 오전에 바바바바 해가지고 이렇게 안 빠져요. 그 또 하나 말씀드리면
주식은 확률 게임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두 개의 양봉과 음봉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내일 장을 세 개의 양봉으로 끌고 가는 배짱이 필요해요. 아유, 내일도 얻어맞겠지. 아니, 그런 것보다는 일단 5일선을 회복을 했고 두 개의 양봉이기 때문에 끌고 간다는 느낌으로 이런 거는 보통 만약에 팔고 간다면 3대 7로 가요. 또 그건 또 뭔데? 딱 세 주만 팔고 7주를 가져가요. 그 차이에요. 그 차이. 이게 종목은 사실 별거 없어요. 사실 명시사항도 보시면 종목은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은 이거 여기서 물량 안 틀리는 법은 저 안 팔아요. 진짜요. 안 틀리는 법은 뭐냐 하면 시장의 결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배열의 힘을 이해하고 있는가 차이뿐이에요. 여기서 물량 안 틀리는 법은 내가 힘들어서 트는 거 말고 정배열의 5일선 이탈에 시장의 결 자체가 자동차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첫 5일선은 일단은 파는 게 아니라 관망이에요. 팔아도 3분의 1 정도나 이렇게만 팔아야 돼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다 틀어버리면 그 다음날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명신산업은 아직까지 끝이 없는 거야. 그냥 갈 때까지 가는 거야. 근데 두 번째 다시 만약에 나중에 이런 자리가 나오거나 행보를 한다면 그때는 달라지겠죠. 지금은 쭉 뽑는 과정이죠. 쭉. 그때 볼 때 보는 게 이제 월봉을 보고. 그럼 생각을 해. 달력을 보시고. 오늘은 2월 14일. 그러면 아직 보름이 남았으니까 그냥 참조용. 정말 말씀. 지금 2월 14일이니까 이 달이 이게 완성이 되려면 내가 보름을 봐야 되니까 내 눈에 어떻게 보름을 봐? 점쟁이도 아니고. 그러면 그냥 주봉 정도 보는 거야. 오늘은 화요일. 아, 화요일이야? 그럼 수목금 정도. 내가 맞출 수 있는 폭을 대충 좁혀가면 돼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여러 가지 생각. 그러니까 명신 사람은 지금 보면 계속 가는 거야. 예. 그래서 은근슬쩍 자동차주들이 지금 매기세가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기아 갖고 계신 분들도 팔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뭐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세상 편하게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편하진 않겠지만 지금 시장은 이렇게 은근슬쩍 우리 해석하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은 경기 회복이란 단어에 저는 배팅이 들어온다 봅니다. 그래서 설령 실적을 발표하고 주가 변동성이 조금 크더라도 주식은 들고 있어야 됩니다. 또 모비스가 21만 5천원까지 왔네. 야, 얘 징하다, 그죠? 징하죠? 정말 징한 놈이죠. 예, 모비스가. 그래서 제가 뭐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종목 일일이 AS 해드릴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뭐 관심조 왜냐하면은 저희도 아침마다 종목 말씀드리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만은 어떻게 항상 보게 되면 이 사람 이런 섹터를 보고 그런 걸 참조하세요. 참조하시고 가격 전략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전략들은 혼자 하기 힘드시면 누군가와 같이 하면서 하면 계속 좋아요. 물론 종목이 제일 중요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 것도 없어요. 데모 같은 종목이 있다면 이런 거는 매매 종목이잖아요. 재건주니까. 그쵸? 그럼 재건주니까 뉴스 종목이란 말이에요. 뉴스 종목. 오늘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또 기사가 나올지 누가 압니까? 하지만은 이제 뭐 데모라는 회사 자체가 이 회사는 히림이랑은 다르잖아요. 유압 브레이크예요. 저는 어저께 이런 소설을 써봐요. 주식은 상상력이 키우는 게 좋습니다. 이건 말 안 할까? 이건 여러분들 오라고 꼬신겨 낚시고. 데모라는 회사가 중장비 유압 브레이크야. 어제 분명히 했던 종목이에요. 여러분들하고 요 시간에 어제 양봉 시간에 튀르키예 지진 사망자 수가 3만 명이 넘었다는 기사를 보면서 계속 그런 걸 보면서 3만이 넘었으면 이제 마의 72시간이 지났으니까 그쵸?
그러면 또 재금 관련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면 거래량 실어서 60에서 한번 건드려 줬으니까 이런 거는 그냥 운 좋으면 여러분들 정성이 가득하면 다음날 뽀록구를 줘요. 세복을 준다고. 그럼 이런 거는 그 정도 맞게 얕게만 사면 돼 그냥. 왜? 안 가봤자 2, 3일 물리는 거야. 에이 물리면 그냥 갈아타버리고. 그 정도 자금의 성격으로 하는 거고 이걸 뭐 같이 투자하겠어요? 그리고 아까 본 대로 서서히 좀 기아라는 종목이 어쨌든 간에 중심을 잡아가고 있으면 최근에 만도라는 기업이 가다가 한번 자빠졌어요. 삐지면 안 돼. 삐질 수는 있어. 근데 왜 이 힘을 그대로 잊고 잊으면 안 돼. 가장 많은 거래량이 실렸어요. 만도가. 그래서 하루만 빠지니까 그냥 에이씨 어제 팔 걸. 오늘 올라가면 아유 이래갖고 어떻게 되겠어. 가장 가장 제가 제일 싫어하는 타임입니다. 장 끝나고 회식 자리에 가가지고 아우 씨 만도 어제 팔 걸. 아유 어떻게 오늘은 아무 소리 안 해. 주식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응? 이 정도 가지고 A 어제 팔 걸 그래가지고 매장 막 올랐다가 보시면 자 마이너스 몇 프로 빠있어요? 3% 빠있어요. 근데 이 시세가 죽었습니까? 이 시세가 죽으려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허구한 날 서점에서 책을 사 기술적 분석을 배우면 뭐하냐고. 실전에서는 막 그냥 멘탈에 그냥 헛갈리는데. 이제 골든크로스인데 골든크로스의 역설 정배열 바르게 사셔야 돼요. 네? 정배열의 힘은 쉽게 죽지 않습니다. 네. 제가 오늘 아침에 레인보우 매매가 있었어요. 우리 멤버님들하고. 오늘 저는 레인보우가 종가 양봉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8만 원을 건드리겠지만. 근데 이 시구가 만약에 장 막판에 땡겨서 정말 종가 양봉이 가도 나는 후회가 없어요. 왜? 하늘이 도와준 시세가 가끔 있어요. 주식을 하다 보면. 갑자기 어제는 하늘이 도와준 거 아니에요. 내가 잘한 게 아니에요. 그냥 소설을 쓰는 거야. AI가 주춤하면 내가 원래 21세에서 주식은 안 사는데 잘 들으세요. 21세에서 주식을 안 사는데 AI가 주춤하면 한 번 정도로 로봇으로는 갈 수 있고 이 방송을 멤버님들도 같이 들으니까 같이 복습합니다. 이 장대 양봉 68,000원에 내려오면 내가 손실 관리를 하겠지만은 입질 매수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이 기업의 주가가 5일선을 회복하면 나는 폼배팅을 할 것이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요. 실제적으로 5일선 넘어갈 때 폼배팅을 하고 그랬는데 하늘이 도우샤 갑자기 카이스티아이가 나와버리는 거야. 그랬는데 오늘 봉이 그럼 일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오늘 봉이 내가 그리는 건 양봉이에요. 네가 양봉 그리면 다 그리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패턴 분석에서 실패했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그럼 이 힘이 진짜 좋으려 그러면은 얘가 5월선 지지형 양봉이야. 근데 5월선은 지지할 거야. 왜? 올렸으니까. 그게 1바 양봉, 2바 5일선, 3바 플랫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훅 빠져서 74,600원에 따라 팔진 않아. 아침에 놓쳐도. 정리한다면 요때 놓쳤다면 요때도 정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전에 빼는 거는 요 변동성 장세 구간에 내려왔기 때문이에요. 이런 나름의 규칙으로 가게 되면 상관이 없어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또 언제든지 보면 돼. 여러분들 마찬가지. 나무가도 마찬가지. 지금 어느새 방송하는 동안에 서서히 다시 코세스나 메타 장비로 돈 들어오죠. 그쵸?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장이 강해서 그래. 장이. 지금 장은 진짜 강한 장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미국 증시의 이벤트가 저는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 조금 더 무게를 주고 대신 기대는 안 해요. 그게 마음 편해요. 오늘 밤에 뭔가 시장 올려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안 하면 되게 편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장이 스테이블하지만 치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죠? 아, 그냥 그래. 막 그냥 조금 의심하면서 그 정도지 불안한 장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썸네일로 잡은 K 칩스 법안 반도체 요게 도대체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어보브 반도체의 주가를 13% 급등을 시키겠습니까? 다른 재료가 있을 수도 있겠죠. MK전자를 어떻게 18, 25%를 급등을 시키겠어요? 여러분들 아마 이 주식 갖고 있을 것 같은데 하나 마이크론 4%. 그래요. 두산 테스나 5%. 그 다음에 그 지겨운 도다리 5마리 ISC DDR5 심지어 아비코 전자까지 고영 이오테크닉스 이게 뭐 솔직히 15%랑 뭔 상관이 있어? 뭐 후공정 테크민까지 움직이지 않을까? 자, 시장에서 뭐 지금 보이십니까? 저도 사실 그래서 그걸 보는데 제주 반도체 같은 개 잡주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만 제주에 얘는 진짜 제주도에 있죠. 아니어도 상관없어. 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이거는 이제 너무 그런 얘기인데 덕산 네오룩스는 어떤 회사죠? OLED 소재 회사예요. 우리나라 6기 OLED의 최고 회사예요. 덕산 네오룩스가. 아마 추정컨대 저는 여러 가지 이게 뭐 애플 아이폰 아이패드 OLED 이야기도 아니고 잠깐만 김프로님 촌놈이라니 어이가 없네. 물론 제가 흑석동 출신이긴 합니다만 그거 그렇게 촌 아니요. 9호선 지하철이 빵빵 다니고 우리나라 장관인가 뭐 하셨던 분이 애착이 있는 동네요. 촌놈이라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도 사실 정의는 좀 안 돼요. 반도체가 왜 강할까? 예? 왜 정의는 안 되는데 원래 어제 제가 저랑 같이 방송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아실 수 있는 분인데 제가 뭐 우리 한국 경제 쪽 분은 아니고 그래서 참 열심히 하시거든요. 근데 어제 너무 많은 좋은 이미지를 주셔가지고 말 안 하고 퍼왔는데 같이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이제 그분하고 저하고 자료를 공유하는 방이 있어요. 공유한다 말은 좀 그렇고. 누가 촌놈이랴? 확 쫓아내버릴게요. 예. 말했잖아. 주식시장에서는 뺀질뺀질 거리면은 저 테란로 출신이라 그래야. 예? 테란로. 조심혀. 줄무늬 그 투버튼 투버튼 줄무늬 투버터 자켓 손목에다 이상한 거 브링브링 하는 거 뭐 이렇게 파우치 들고 다니는 거 이런 거 조심혀. 주식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겼어요. 음, 자, 집중하시고 분명히 말해서 투버튼 셔츠 투버튼 그 스트라이프 그 양복 뭐 특정 브랜드를 그러나는 그런데 벨트에 방울 2개 달린 거 큰 거 차고 다니는 사람 손에 노란색 시계인데 이따만한 거 뭐 쓸데없이 막 이런 데다가 팔 걷지 않고 뭐링 그런 애들 있어. 걔들이 사기 사짜요. 그래서 이렇게 내추럴한 사람이 예?
사람이 그래도 여러분들 피해는 안 줘. 주식으로 뭐 조금 물릴지 모르겠지만 그 배팅 조정 잘 하시고 이청덕심 기억하세요. 해바라기님. 자, 이게 뭔 자료냐 하면 제가 사실 그 이분의 자료인데 제 자료는 아니에요. 너무 이뻐가지고 퍼왔는데 한번 그냥 쉽게 한번 봅시다. 이거는 사실 삼성전자 챗 GPT 하면서 나온 영상이에요. 근데 이게 가만히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요. 요게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죠? 스마트폰에 들어간 AP 생각하면 될 거고, 엑시노스니까. 요게 하이밴드 메모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챗 GPT AI 생각하면 되는 거고, 삼성전자는 아이스볼트라는 브랜드를 쓰나 보죠? 예, 가볍게 봐요. 그리고 요게 이제 예, DDR5 생각하면 되죠? 예, X 아마 스마트폰인가?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메모리 반도체 유니테스트나 엑시콘 할 때 많이 들어봤던 바로 맞습니다.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버라고 하는 SSD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외장 하드 갖고 다니죠. 이렇게 조만하게.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자료는 한편으로 놓고 보면 삼성전자의 어떤 지금 반도체 칩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나의 이미지로 표현했는데 자,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역시나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실적은 앞으로 그렇게 뭐 막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봐도.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쉽게 말해서 꼭 SSD 아니라도 메모리 쪽은. 메모리는 어쨌든 간에 얄짤 없어요. 애들이 노트북 많이 사고, PC 많이 사고, 용산에서, 우리나라 용산에서, 여러분 그 서울 분들은 다 알아듣는데, 예, 우리나라 용산, 그 여러분들 정치적 용산 생각하지 마시고 용산 전자랜드에서 실제적으로 조립 PC가 많이 나가야 돼요. 메모리 쪽은. 아니면 상장회사 중에서 이런 회사가 있어요. 다 나오라는 회사가 있는데, 상폐됐나? 아유, 얼마나 장사가 안 되면 다 나와 상폐됐어? 기업 막 바꿨나? 조금 하다가 이어서 하면. 그래서 이 메모리 쪽은 시간이 확실히 걸려요. 안 올라.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 삼성전자는 사실 실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이 아니에요. 혹시 그거 안 생각해 보셨어요? 반도체는 실적으로 투자하는 거 아니요. 겪어봤잖아, 최대한. 삼성전자가 최대 실적을 보일 때는 항상 고점 찍고 주가가 내려가고 있어요. 우리 심택 대덕전자 2021년도 최고 실적 그럴 때 다 고점 찍었어요. 맞죠? 아, 다 나와 이름 바꿨어요? 반도체는 결정적으로 모멘텀 투자예요. 1분기에 하이닉스가 적자가 나고 삼성전자 반도체 99.9% 적자요. 아, 커넥트 웨이브야? 그래서 반도체도 모멘텀 투자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올해 실적 나쁘다고 생각하면서 투자하면 말짱 꽝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일단 이거는 무조건 시간 걸려요. 그래서 저는 그리 봅니다. 반도체가 언제 좋아질까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딴 거 없어. 이거는 딱 뭘 보는 거냐면 SSD를 갖고 보니까 이거 메모리 장치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메모리 장치예요. 이거는 거는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많이 보여주는 자료. 우리가 봐도 무슨지 모를 자료. 여기서 가격이 올라야 돼요. 예? 여기서 현물 가격이 올라야 된다고. 뭔지도 모르겠어. 그냥 16기가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요새 맨날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반도체 투자 어떻게 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가 어쨌든 뭐 DDR5 전환도 맞고 아니면은 뭐 HBM도 맞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투자 관점에서는 이제 요런 모멘텀이 이 더딘 SSD 메모리 쪽을 언제 회복해 주느냐. 그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그래서 삼성이 이제 아시겠지만은 오늘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지금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요새 이런 거 잘 안 가죠. EUV 관련주들. SNS텍, FST 잘 안 가죠. 나빠서 안 가는 건 아니에요. 뭐 영창케미칼도 그렇고 별로 안 갈 거예요. 한번 계셔보세요. 제 기준으로 정말 심플하게 안내 드려 볼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요 정도는 보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큰 그림 그냥 우리가 한번 같이 공부를 해봅시다. 그래, 앞으로 뭐 AI가 어쩌고 21년 자료입니다만은 AI가 어쩌고 데이터 센터가 어쩌고 동수샤오위안. 네, 우리 빨리 해야지. 중국말이죠. 동서스위안. 중국의 데이터 센터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옮기고 뭐 다 좋습니다. 어쨌든 AI 6G 자율주행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결정적으로 이 어디냐 이거 뭐냐 이거 예 마이크론 자료인데 서버용 쪽은 커질 것이다. 오케이 좋아요. 좋습니다. 뭐 이런 데이터 됐고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자꾸 시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삼성이 대만의 TSMC를 따라잡자 만약에 그게 중요한 가치가 않아요. 못 따라잡아요. 죄송합니다만은 어느 정도 비슷해야 따라잡지. 어떻게 따라잡아요? 대만은 이걸 국가적으로 밀어주는데. 그래서 약간 막연한 쓸데없는 희망. 삼성전자가 대만의 TSMC의 비매물 부분을 압도적 점유율 20년 기준으로도 53%, 17%에서 따라잡는 것. MS를 따라잡는 건 사실상 어렵다. 저는 그리 봅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생각 아니에요? 뭔 소리, 못 가. 못 간다고. 이 점유율은 못 좁혀요. 그리고 그거를 바라지 않는 나라가 아마 대만의 TSMC의 주요 고객들일 거야. 누구? 누구긴 누구야 이놈들이지. 미국이지 뭐. 미국이겠죠. 미국. 약간 다른 자료인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아이디어가 한국이 그러면은 따라잡기 어렵다. 그러면 삼성이 뭐 할 것 같아요? 이재용 회장 오늘 보니까 등기사에서 빼는데 삼성도 이거 이 양에 집중하겠어요? 질에 집중하겠어요? 나랑 너랑 캐파 사이가 틀려. 너는 53.9평에 살고 나는 17평에 사는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53평짜리를 따라잡아? 그러면 나는 17평에 사는 요 작은 평수지만은 여기서 정말 정말 조밀하게 있어 보이게 살 거야. 거기에 촉질 맞춤이 맞는 거죠. 워런 버핏도 TSMC 투자해요. 미국이 싫어할 거야.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1위가 누구예요? 삼성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래서 삼성은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뭔디? 기술. 일본 애들 요새 최근에 뭐 연합국 만들었어요. 걔네들 잽도 없어요. 지금 이건 옛날 자료인데 우리나라가 지난 작년 5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야 바이든 대통령 왔을 때 평택 라인에서 3나노 GAP 쪽을 양산에 들어간다고 하죠. 아직 수율 안 나오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 반도체는 나노 누가 짧게 만들 수 있느냐는 기술인데 이게 삼성하고 대만 TSMC밖에 없잖아요. 인텔 어림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옛날 자료인데 우리가 3나노 칠 때 얘네는 10나노 이러고 있어요. 인텔은 안 돼. 그리고 중국 회사 지금 풍선 띄우고 난리 났죠. 근데 여기서 또 중국은 반도체가 더 처질 거예요. 양쯔 반도체라고 있어요. 중국에. 발 표현이 이렇게 개박살 났습니다. 이 중국 애들이 좀 간이 커져가지고 트럼프 때 잠깐 나왔던 중국 정책 중에 하나 있는데 혹시 유튜브에서 못 보셨다면 중국 놈들이 요즘 죄송합니다. 중국 놈이라 해서 중국 애들이 이걸 또 들고 나와요. 이거 들고 나오는 순간 작살납니다. 중국 제조 2025. 중국 제조 2025 들어보신 분 계세요? 이걸 또 슬쩍 끌고 나와요. 슬쩍. 중국 제조 2025. 구글링 한번 해볼까요? 이제는 GPT가 되면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 바드야? 바든다, 박은가? 박은가? 버든가? 중국 제조 2025 찾아줘 그러면 이제는 검색할 필요도 없어. 그게 이제 챗 GPT 위력이죠. 우리 구글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내가 골라야 돼. 중국 제조 2025 쭉쭉쭉 마우스 내려가지고. 근데 우리가 말하는 AI가 이제 정말 상용화 되게 되면 그래서 지금 바짝 긴장하는겨. 구글이 검색 엔진 뺏길까봐. 바드야? 바드? 어. 그럼 우리는 구글이 지금 전 세계 검색 엔진의 97%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쳐가지고 구글링을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골라야 돼. 중국 제조 2050 뭐였더라? 골라야 돼. 뭐 현황도 봐야 되고 골라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15년도 거 자료를 잠깐 볼까요? 중국 애들이 소시적에 여기 뭐 논문인가? 쉽게 말해 중국의 첨단 산업 육성 계획이에요. 얘들이 이쁘게 나온 거 없나? 뭐 어쩌고저쩌고 시간 관계에서 이걸 볼 시간은 없고 지금 중국이 다시 이걸 슬쩍 끌고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이 여기서 초반에 착살을 내려 그럽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화이트리스트 배제 글이 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중국이 반도체가 안 가고 있는 부분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도 기술 격차 이야기예요. 기술 격차. 그래서 반도체주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저는 메모리 쪽은 사실 함부로 투자하면 안 된다 봅니다. 메모리. 언제 설비 투자가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주식 투자 관점에서 실제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있을 건데 항상 조금 그나마 약간 요거는 종목이 좀 다른데 우리나라가 투자만 할 만한 회사가 뭐냐 하면은 최근에 그런 회사들이 있죠. 이 약간 이제 서로 엮이다 보니까 정리가 됐는데 최근에 오픈엣지라든지 ADT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이런 종목들 움직였죠. 대부분이 팜리스 시스템 반도체 쪽이에요. 반도체, 팜리스 시스템 반도체. 그 대표적인 가장 대장주의 성격이 바로 실리콘웍스라고 적혀있는 LX 세미콘이에요. LX 세미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건 내가 용어도 어렵고 모르겠으면 시스템 반도체란 단어가 들어간 기업이나 후공정 OSAT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OSAT라 그래요. 대표적인 종목이 살이 나오는 SFA 반도체 036540 이런 애들이에요. 아니면
하나마이크론 이런 회사들인데 요쪽이 핵심이에요. 요게 이쪽에 전단에 있는 애들이 대부분이 지금 요거는 두 개는 아시겠지만은 여러분들 EUV 때문에 그런 건데 전단에 있는 원익 IPS라든지 이런 애들은 전부 다 가격과 연동이 돼요. 메모리 쪽. 설비 투자, 정설, 메모리 가격. 어디다 공장을 짓는다. 그렇게 되고 아까 봤던 그런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랑 상관없는 게 옷세, 조립 또는 부품 쪽이에요. 여기 약간 자료가 좀 옛날 자료긴 한데 여기 약간 어쩌다 보니까 기판 회사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라든 여기서 보게 되면 조금 변동성이 작아요. 이 부분은 웬만하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요 두 개 정도 보면 되고 얘는 이제 약간 아까 말한 대로 실리콘웍스잖아요. LX. 삼성이 이번에 LX랑 손잡았죠. SDI가. LG랑. 웬일이야? 그래서 실리콘웍스가 지금 LX 세미콘. 그리고 텔레칩스가 아시겠지만 텔레칩스 넥스트 칩 하나 더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텔레칩스, AD칩. 그래. 칩셋 미디어. 근데 이 친구들은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조금 낮아요. 하지만 이제 말을 꺼냈으니까 약간 요쪽. 그리고 나면 어쨌든 다른 것도 오르긴 하는데 유진테크, 테스, 뭐 KC테, 원익 운운이도 해요. 제우스는 약간 로봇으로 움직이고 회사 대표님께서 워낙 예, 꿈이 많으세요. 이쪽은 다른 재료인데 다 이쪽에 지금도 주가 움직임 밟으십시오. 하나마이크론, 한미반도체,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HBM 들어가죠. 요 테크닉스 레이저 마크인데 제가 요 테크닉스 무슨 테마라고 했죠? 메타버스 쪽이 있다고 그랬죠. 레이저 마크 쪽이고. 유니테스트는 대표적인 하이닉스양 후공정 테스트 업체예요. 이 OSAT 업체라고 말할 때 OSAT의 마지막 T가 테스팅이에요. 커세스는 네 우리가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 단타란 말은 좀 그렇다. 매매 종목이죠. 그러니까 대충 보죠. 대충 보다 보니까 정말 이쪽이 제일 세잖아요. 고용도 전 검사 장비 회사고. 지금 DB하이텍만 조금 못 가죠. 왜? 어쨌든 간에 DB하이텍이 작년도에 시장에서 내가 주가를 끌고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이슈. 한 해 만에 물적 분할 한 해 만에 한 이때 용표는 안 들어요. 오늘 사실 네페스란 기업이 제가 오전 내내 머리 꼬매다 온 기업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네페스가 살이 나올 주식이거든요. 근데 이는 실화인데 네페스 아니었나? 뭐 어쨌든 헷갈렸네. 네페스가 아니었나? 어쨌든 간에 반도체는 그래서 약간은 뭐 제가 구체적으로는 뭐 좀 합니다만은 메모리 쪽보다는 시스템 반도체 관련 쪽으로 집중을 하는 게 좋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기사를 보면서 이 EUV 노광 공정에 들어가는 대표님 SNS텍 같은 경우는 일단 삼성 전체적으로 펠리클인데 조금 수율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가 좀 많아서 그냥 막연하게 삼성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 EUV 노광 공정 이렇게 투자하는 것보다 이건 흐름 쪽이에요. SNS텍이나 FST나 영창케미칼로 대변되는 어떻게 보게 되면 3인방 지금은 3인방 대장 SNS텍을 두고 3인방이라고 이야기하는 요 친구들은 EUV 공정 관련주들은 움직이면 보세요. 움직이면. 그리고 ISC나 아비코 전자 같은 DDR5 관련주들도 뭐 지금은 보니까 새로운 게 아니라서 많이 안 가요. 네. 고리 보시기 바라서 아까 뭐 정리를 하다 많은 동안에 찝찝하긴 한데 반도체 소부장의 투자 포인트는 후공정 OSAT 업체와 시스템 반도체 쪽에 집중하시는 것이 오히려
삼성이 앞으로 요걸 가지고 점유율, 양이 아니라 퀀터티가 아니라 퀄리티, 질을 높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제주 반도체나 관련 기업들은 원래 변동성이 좀 커요. 자, 그리 보시면 되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하하. 그리고 원래는 좀 그렇고 시장은 좀 어떻습니까? 벌써 2시 시간이 됐는데 어쨌든 오늘 밤에 크게 제가 생각할 때는 다리 뻗고 주무시기 바라고, 뭐 우리 생각으로 그렇게 물가지수 때문에 10시 반 전에 막 주목하고 그럴 필요는 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약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마침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어 이게 이제 우리 한국경제TV 유튜브잖아요. 유튜브. 일반의 우리 공개적인 방송이 아니고 유튜브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문의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거 많이 문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뭐 항상 회원을 함께 할 수 있는 멤버를 같이 모집할 수는 없고요. 딱 2월 15일 날 내일입니다. 내일 이제 그런 시간에 기회를 좀 준비했으니까 내일 어디 가지 마시고 내일은 꼭 오세요. 네, 내일은 꼭 오시고 아마 내일 장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조금 더 빠져도 마찬가지고 올라도 마찬가지고 변동성이 조금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적 발표로 움직이는 많은 변동성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흐름도 중요하거든요. 뭐 금융주에 목매고 있으신 분들은 금융주보다는 또 증권주도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보시면서 이제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 드렸던 반도체가 시스템 반도체가 어쩌면 어떤 거고 배팅은 어떻게 하고 그런 이야기를 네,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 꼭 내일 8시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시고 이 방송은 우리 계속 이어지죠. 예, 저는 이제 여기서 양봉 선생 물러납니다만은 내일은 또 수요일 날 오늘장 모사지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전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